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강사 김혜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글자를 입력하고 수정하는 방법, 문단 보호를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새 문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새 문서를 여시고 편집 용지 편집을 먼저 해볼 텐데요. 전 시간에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과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단축키를 이용해서 편집 용지 대화 상자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F7키였습니다. F7키를 누르시고 기본 용지 옵션은 A4 용지의 용지 방향은 세로 기본 옵션으로 설정하시고요. 용지 여백은 위쪽은 10, 아래쪽 10, 왼쪽 오른쪽은 각각 15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위쪽 20mm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옮기시고 일자 형태로 바뀌었을 때 따닥 더블 클릭하신 뒤에 키보드에서 그대로 숫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위쪽 10, 왼쪽 15, 오른쪽 15, 아래쪽 10으로 변경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시거나 마우스로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꺽쇠가 이동돼서 우리 여백이 다르게 조정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글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깜빡거리고 있는 것을 커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커서가 위치한 곳에 내가 자판을 치는 글자가 입력되게 됩니다. 오늘은 애국가 1절을 입력해 볼 건데요. 먼저 동, 해, 물, 과라고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만약에 아직 다 타이핑을 하지 않으셨다면 잠시 일시정지한 후에 타이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영상을 플레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해물가라고 쓰고 나면 한 칸을 띄워야 하는데요. 그때 키보드의 맨 아래 제일 긴 키가 있습니다. 이 키를 우리는 스페이스 바라고 부르고요. 한 칸 공간을 삽입하는 데 쓰이는 키입니다. 빈칸을 입력하게 되니까 한 칸을 띄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쉽게 칸을 띄울 때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글 옆에 파란색 꺽쇠가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화살표는 엔터 표시인데요. 문단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면 강제로 한 줄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엔터 표시가 내가 지금 몇 번에 엔터를 쳤고 몇 줄이 내려가 있는지를 표시해 주게 되죠. 커서는 방향키를 움직여도 이 엔터 표시가 있는 곳만 갈 수 있고요. 밑에 엔터 표시가 없으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네 줄 밑으로 글을 쓰려면 엔터를 눌러서 커서를 이동한 다음에 글을 계속 쓰실 수 있겠죠? 엔터키를 누르면 줄바꿈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글을 쓰게 되면 종이의 끝, 더 이상 쓸 수 없는 곳까지 가면 자동으로 다음 줄로 글을 쓸 수 있도록 커서가 내려가게 됩니다. 글을 쓸 때 엔터 표시가 있는 곳까지를 우리는 한 문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동해, 물, 과가 한 문단이고 글을 계속이라고 했던 요게 한 문단이고 밑에서 제가 쭉 그냥 막 타이핑했던 요 세 줄이 한 문단이 되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문단에 대한 개념을 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한 문단별로 속성을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까지가 내가 정해진 속성이 적용될 건지를 이 문단의 기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처럼 화면에 파란색 꺽쇠 표시, 엔터 표시가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표시는 내가 화면에 보이게 할 수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메뉴에서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메뉴로 한번 가볼까요? 메뉴바에 보면 보기라고 써져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글자를 클릭해서 눌러주십시오.
보기 메뉴는 내 눈에 보이는 화면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메뉴들이 모두 모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던 화면 확대 축소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가시면 화면 축소 확대라고 하는 돋보기 모양 표시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밖으로 꺼내놔서 우리 화면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겠죠. 여기서 화면 확대를 하는 것과 보기 메뉴를 통해서 화면 확대 축소를 하는 것은 같은 기능입니다. 문단보 설정하는 곳은 보기라는 메뉴 글자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체크박스와 함께 메뉴가 있습니다. 문단보호라는 글자 앞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신 분은 저처럼 파란색 엔터 표시가 보이실 거고요. 이 체크가 없으신 분은 엔터 표시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엔터 표시를 꺼내놔야 되니까 이 네모 박스를 한 번만 클릭하셔서 체크박스가 체크되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화면에서 이렇게 엔터 표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에 체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엔터 표시가 사라지고요. 문단보호 앞에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문단보호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문서를 작업할 때는 문단보호를 보면서 하는 게 매우 편합니다. 어디까지가 한 문단이고 어디서 나도 모르게 엔터가 삽입되었는지를 보면서 하시는 게 편집하는데 아주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문단보호를 켜놓고 작업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동해물과 다음에 글을 계속해서 써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을 띄워야 하니까 스페이스 키를 하나 눌러서 한 칸을 띄우시고요. 제가 백두산이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백후산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오타를 쳤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럼 이 오타를 수정해야 되겠죠? 오타를 수정하실 때에는 커서가 내가 지우고 싶은 글자 뒤나 앞으로 이동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땐 마우스로 국자 뒤에서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커서가 그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럴 때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키를 이용해서 지우실 수 있는데요. 백스페이스 키 한 번만 눌러주시면 한 글자가 지워지고요. 그 상태에서 바로 두라고 입력하면 그 새로운 글자가 입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써나가야 하니 다시 마우스로 이자 뒤에서 커서가 깜빡이게 해주시고 계속 글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키보드의 화살표 방향키를 이용하는 건데요. 키보드에 보면 삼각형으로 된 화살표 모양 4개가 모여있는 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방향키라고 하고요. 커서를 이동할 때 이 방향키를 움직여서 커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줄밖에 없기 때문에 위아래로 이동은 못하지만 양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동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왼쪽 방향키로 움직여서 커서가 구자 뒤에 가게 하신 다음에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키를 이용해서 한 글자를 지우시고 다시 두를 입력하시면 뒤에 글자들이 밀려가면서 두자가 삽입됩니다. 다시 방향키를 이용해서 내가 글을 써 나갈 부분으로 커서를 이동시켜 주시면 커서가 있는 곳부터 다시 글자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글을 입력할 땐 내 커서가 어디에서 깜빡거리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자를 붙이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글을 써나가면 내가 커서가 위치한 곳에 글이 삽입되기 때문에 커서가 어디에서 위치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커서의 이동, 마우스로 클릭하실 수도 있고요. 방향키로 이동하실 수 있다는 거 2가지 방법을 편리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